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이제 9월 마지막 주 한 주의 흐름이 좀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고점을 15만 3,500원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지속이 되어 갈 것인가. 자, 이런 유한양행, 특히나 이런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은 결국 재료와 또는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주가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건 바로 이런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재료의 연속성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가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지금 들고 있는 분들 혹은 금요일 날 매수를 하셨던 분들, 우리나라 지금 유한양행을 들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모두 다 수익권인 자리입니다. 그렇죠? 물론 보합권이거나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 고민되시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이런 단기 고점이 과연 어디서 형성이 되어 가고,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건 영원한 상승은 없듯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한 번에 또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재료가 좀 터지고 일정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우리가 이런 타점을 잡고 앞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런 타점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까지 이 유한양행을 어떤 수급들이, 그리고 어떤 주체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신고가를 또 뚫고 급등이 나왔을 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97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이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한, 외국인이 100만 주, 그리고 기관에서 5천 주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투자나 투신, 사모펀드까지 이런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좋죠? 네,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고점이 형성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왔다라는 건 아마 단기 고점이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크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외인과 기관이 고점에서 샀다고 해서 이 추세를 더 크게 상승을 나타낸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인들도 단타식으로 수익을 끝내고 또다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모아뒀던 물량들을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바로 어느 구간에서 또다시 이 물량을 또 내뱉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외인들의 물량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좀 더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좀 차트가 더럽죠? 네, 제가 좀 더 어렵지 않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좀 더 잘 보이시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고, 또 이전에 전 고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우리 커뮤니티에 오신 많은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정보들을 보고 이런 매도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해 나가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사실,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뭐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그런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지표를 한 두 개에서 세 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보면서 이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 어떤 지표들을 사용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해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 좀 유력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사실 이 RSI라는 지표인데 이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전 고점이었던 이 구간을 가리킬 때 지금 상당히 과매수 구간이었어요. 86포인트 정도의 과매수 구간인데, 이 과매수 구간이 무엇을 뜻하느냐?
매수가 상당히 과도하게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대략 한 8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과열된 게 심각하게 과열됐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이게 85포인트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타점을 잡을 만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구간이 다시 한번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발생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주가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현재 이런 포인트가 이 과매수 구간에 대한 포인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떴죠. 저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라는 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전체적인 파동이 1파동이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고 이제 이틀이나 3일 동안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자 볼게요. 이렇게 채널을 좀 형성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이탈을 하면서 조정에 대한 타점을 또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 관점에 대한 한 50% 이상의 수익을 일단 챙겨 나가는 그런 구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유한양행. 그러니까 최근에 FDA 승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고, 이 상승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왔다라는 게, 그런 공통적인 좀 의견들인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유한양행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선 이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올라왔던 게 결국 HIB에 대한 공급 계약으로 올라왔던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을까? 자, 12월에 있을 SC 제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남은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재료라는 것에도 공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백 기간 동안은 유한양행도 우리나라 지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어 가면서 앞으로 B컷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수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지금 타점을 대략 여기서 나오죠. 이 저점과 예를 들어서 대략 이 구간에서 고점 신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0.5 구간 이전에 지지를 해왔던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을 한번 깨면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신호에 대한 확실한 타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런 눌림목 신호에 대한 타점도 여러분들 우리가 잡아 나가는데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렇게 추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이때도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 대한 이 이탈을 나타내고 현재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저점을 나타내고 그 다음부터 추세를 이어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유한양행의 추세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확실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자, 이전과 같은 흐름들을 나타낼 텐데 볼게요. 자, 예전에도 이렇게 저점이 다시 형성이 되어 가는데 보이시죠? 저점이 형성이 되어 가는데 이런 지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그때부터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지표가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부터 대략 절반 정도의 이렇게 상승 1파동에 대한 대략 50% 정도 가격에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긴 횡보 뒤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모든 걸 맞추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지표들을 공유해 드릴 거고 앞으로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한양행 앞으로 이런 타점들 9월 마지막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정보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정보들 그리고 타점들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이나 맥점들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런 것,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타점이 거의 8할 9할 하지 않나.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쌀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종목이 아니고 내 자리를 안 주었을 때 과감하게 좀 버리는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고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항상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 제발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 정보들 꼭 공유받아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들 그리고 결국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건 이런 기술적 분석도 있겠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또 너무나 중요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또 재료의 일정들이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드릴 거고,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 0.5%에 대한 B컷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적인 일반적으로 지금 4년 만에 나온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충분히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횡보를 하거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이렇게 B컷이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경기 침체가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주가의 급락은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한 번의 조정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보다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고 맥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타점들과 맥점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제발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고, 다들 돈 많이 버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비가 오고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